자, 일단은 한미반도체를 매수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일단 어찌됐든 강도 있게 돌려지고 있어요. 추가 편입 부분은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집중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채운 거고, 포스코 케미칼 두 번 매수 사인 나가고 뭐 그 반등폭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HN까지의 반등 탄력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하고 변동성이 커서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 나쁘진 않죠.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기도 했었고 17,480원이 종목 검색해서 뜬 가격입니다. 어제 기준에서도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지금 기준에서 문자 사인을 한번 발송을 할게요. 발송을 할 건데 눌려져 있을 때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때 한번 수반되고 이제 눌림목이니까 윗부분 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툭툭 떨어지는 물량으로 가급적이면은 18,750원, 18,700원 뭐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750원으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18,750원에 매수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2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추후 IT 쪽의 비중으로 이제 수익 쪽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수익 쪽을 좀 늘린다라는 관점하에서 추후 단기 10% 비중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해드립니다. 다만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항상 기준 잡아드릴 때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DB하이텍도 비슷한 시점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DB하이텍도 지금 편입 설정을 잡아놨는데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고 손바뀜이 좀 있어요. 그 손바뀜 흐름이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요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 상태에서 늦었지만 늦었죠. 개장 초에 1바따로 1순위로 나온 종목이 한미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좀 부담 요인도 있고 해서 다른 쪽의 종목을 확장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생소한 종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DB하이텍이야 평상시에 들여다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DB하이텍도 잘라낸 상태였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좀 반등 탄력이 있어요. 당연히 그 고점 인식이 잡히려면은 그 고점 인식이 잡히는 흐름들, 그 패턴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밀려 내려갔을 때 편입하면 되지 않느냐. 어제 이제 뭐 충분하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23만 3천 원 기준에서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죠. 어차피 두 번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뭐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추세적인 범위니까 이 정도 범위는 편입 설정 범위로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 저점 편입에 성공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이렇게 잡아놓고 대처를 합니다. 5% 그렇게 하고 두 번 분할 매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급이 뭐 아름아름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미반도체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의 거래 그 흐름이 매수엔 나가고 아주 좋아요. 매수엔 나가고 엄마 이 저기를 안 올려드렸는데 텍스트 전략을 문자는 일단 나왔으니까 문자 캡처해서 좀 잡아주시고 위로도 그 더 추가적으로 치고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 매수를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다시금 고점 넘기면 2차 매수 편입까지 나갑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고점 부분이 뭐 19,070원인데 일단은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 더 들어오면서 그 올려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지금 정체예요. 아주 좀 그 매매 사인이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정체 기준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확인하고 대처하는 걸로.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한번 있었네요. 한미 반도체가 2020년 7월에 한미 반도체 딱 한번 종목 검색기 불기둥 그 검색기에서 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미 반도체 이 뭐야? 출렁출렁 아주 그냥 뭐 난리가 아니네요. 역시나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움직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23년 03월 24일 12시 08분에 매직 계산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올립니다. 올리고 요 부분에 개장 초부터 해서 이제 아쉽게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면 유료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저만 또 혼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뭐 매수자는 그때 주든가라고. 근데 이런 부분이 포착되면 이제 개별 매매 하시고 방 안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좀 더 확인하고 또 우리 종목 확인하고 그렇게 대처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미반도체 지금 올려드린 거 뿌리세요. 올려드린 거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9번 방에 제가 올린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현재 거까지도 현재 거 캡처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DB 하이텍하고 병행을 할 겁니다. 병행을 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는 이유 부분도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오늘은 이제 뭐 프로그램이 됐든 수급이 됐든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기준의 네 번째 신호는 뭐 그 이전에 계속 나왔고 네 번째라는 거는 이제 그 변동률의 기준까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뭐 네 번째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미만 3천억짜리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면 무난하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부분은 요 이제 문자 매매 사인 잡아드렸고요. 그 문자 매매 사인 나가고 순간 출렁했다가 다시금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일단 이걸 잘라드릴게요. 뭐냐면 저 고점을 찍을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일주월봉 보겠습니다만 저 고점을 찍을 때 기준에 어떤 수급 범위의 흐름이 형성됐느냐 그것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프로그램 쪽이 이제 27만 주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2차 편입은 못하고 그냥 멈춰져 있을 거예요. 멈춰지면서 그냥 대처를 할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고점 찍을 때 10시 45분 대비해서는 한 10만 주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10만 주 정도가. 그리고 뭐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뭐 요 기준의 몸통의 고점과 꼬리 고점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몸통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18,000원대, 18,800원대 그 정도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기가 가장 몸통의 고점일 것 같은데 시가가 18,870원, 18,900원 뭐 이 정도로 890원 뭐 이렇게 하여간에 요 기준으로 몸통의 고점과 꼬리의 고점까지 19,070원까지 여기를 넘기려면 이왕이면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주면 좋은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확장돼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요. 그리고 요 위치의 흐름, 그래서 35분 요 정도의 기준하고 요 10시 40분, 45분 넘어가는 그 기준. 그러니까 10시 40분, 45분 이제 넘어가는 기준이 35분부터의 기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20만 주대까지 21만 주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저기가 일단 프로그램 수급이 한번 정점을 찍고 형성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제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시 41분 프로그램 수급 매수죠. 매수로 들어와 있고 하이닉스 DB하이텍도 53,300원 넘기면 매수 들어갑니다. 저기도 거래가 더 계속 터진다면은 비중은 다시금 예전처럼의 기준은 10%더 터진다.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진다. 하루 거래되고 5천억 이상 1조까지도 터진다. 그럼 뭐 공격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앞전 고점을 찍을 때 10시 35분 뭐 이럴 때 기준에서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9시 35분. 그럴 때는 얼마의 그 거래가 있었는지. 저 때는 9시 35분, 30분, 35분에는 사실상 수급이 없었단 말이죠. 없고 미끄러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올릴 때 17만 주를 더 들어올리면서 그럼 지금의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평균 단가가 18,000원. 밑에서 한번 올릴 때는 적은 그 수급 기준에서 그것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한번 미끄러지고 나서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형성이 됐다. 평균 단가가 18,000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18,447원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단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급이 계속 확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눌려져 있을 때 요자락의 수급 11시 20분의 수급이 일부 축소가 됐었겠죠. 일부 축소가 됐다가 이제 다시 들어올렸을 텐데 그때의 기준에서 11시 20분 한번 볼게요. 눌려져 있을 때 20만 주에서 14만 주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러니까 바닥 찍을 때, 그러니까 뭐 윤정두가 너무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무 이거 수급 논리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옳은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수급이라도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그리고 그 흐름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메이저 특히 이제 또 이쪽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니까 외국인들 기준에서 수급 들어오는 유무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볼까요? 45분, 9시 45분. 그러니까 3만 주에 고점 찍고 미끄러졌을 때 9시 45분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되고 있었다면 뭐 들어가기 좋은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45분, 50분 요 기준 찍고 돌릴 때 50분 기준에 45분, 50분 기준에 밋밋했네요. 50분 넘어서는 50분 넘어서 이렇게 돌릴 때 기준이 이제 좀 거래가 수반된 거고 여기 치고 들어올 때 여기가 가장 많은 거래가 되면서 이제 평균 단가가 올라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범위가 28만 주까지 형성됐던 부분이 27만 5천 주인데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 좀 찍을 때가 얼마였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20만 주 수준. 그러니까 거기서 한 8만 주 정도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의미가 없고 요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해서 14만 주까지 물량이 튀어나오니까 밀렸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고 야 물량 무지하게 깔아놓는데 하이닉스요 DB하이텍이요 저 물량 소진시키면 대박인 거고 거래 터지는 거니까 그럼 고점 넘길 때 따라 붙는 거죠. 우리는 일단 이제 저점 잡아놓은 물량이 충분히 있고 밀려 내려갈 때 무조건적으로 뭐 편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DB하이텍은 조금 더 다시 해석해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좀 이쁘게 잡아놓고 보자고요. 개장 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올라온 가격의 기준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자 이때가 9시 7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MTS에서 보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죠? 그 다음 범위가 9시 10분, 7분, 10분 그리고 26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눌렸단 말이에요. 눌려져 있을 때 편입 설정 범위 되돌리는 흐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 그다음 고점이 16%까지 그 고점을 넘기면 또 추가적으로 따라 붙는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정리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는데 양봉인데 거기서 물량을 정리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거래가 축소되고 둔화되고 미끄러지면 그건 문제됩니다. 그리고 그 좀 이따 그 DB하이텍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 그 기준 좀 잘 잡아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DB가 거래가 터지고 어제 손절을 했지만 낯짝도 두꺼운 거지 윤정두가 어제 거래 없다고 자르세요 해놓고 오늘은 거래 터졌다고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그게 좀 냉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DB하이텍에 지금 들어가면 윤정두 악을 쓰고 뭐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 그랬어요. DB하이텍에 지금 들어가는 건 거래가 터져서 들어가는데 물적 분할이 악재다 호재다.
윤정도를 신뢰하고 따라오시는 기준이라면 DB하이텍 소액주주들 연합해서 뭔 헛소리를 해도 DB하이텍의 그 물적 분할은 호재라고 인식을 하십시오. 먼 훗날의 기준에서든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든 물적 분할을 성사시키기 위한 DB그룹 쪽 내에서의 흐름, 자기 돈을 직접적으로 쏠 만큼의 돈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을 좀 얹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DB하이텍 때 설명을 드릴까, 거래 터졌을 때.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어제 설명에서 거래가 일단 어찌됐건 없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고, 있는 것도 자르는 거고, 오늘처럼 뭐 갑자기 또 거래가 빵 터져,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양봉인데 왜 정리를 해요? 그죠? 왜 정리를 해? 그냥 뭐 지금 DB하이텍 보시면은 10,000주씩 막 때려 사요. 이게 강성분지 뭔지 온라인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행동주의 펀드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어. 문자도 우리가 또 때려야 돼. 이렇게 되면은 약속을 했으니까 53,300원 넘기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의 매수 강도로 만주, 2만주, 3만주, 5만주씩 박아갖고 들어오면은 이걸 왜 겁을 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거래가 안 터져? 거래가 힘들어? 그러면 정리의 기준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은 아예 대놓고 신한 쪽에서 물량 잡아가고 걸어놓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일단 물량 잡아가. 삼성은 계속 패. 삼성은 지금 뭐 한 24만 주 매도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수익이 났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DB하이텍의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어떤 기준에서 대처할까? 지금 기준에 말 그대로 물적 분할이 악재면은 주가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거래가 터져? 물적 분할이 호재라니까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윤정도 얘기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쪽의 보고서 내용도 그거야. 사실은 그들이 뭐 힘을 썼든 안 썼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꼬맹이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보다 전문 분야니까 잘 분석을 하겠지만 요즘은 뭐 분석 내용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분들의 연륜하고 윤정도의 연륜하고 그것도 비교하지 말란 말이지. 어찌됐든 위의 물량들을 개인이 잡아갔든 누가 잡아갔든 나중에 한 번씩 뭐 더 들여다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특정 창구와의 그 손바뀜의 기준 여기 사잖아. 이거 냄새 난다니까. 키움이 전부 개인들만 있을까요? 이게 키움은 외국 기관이 안 써? 그런 거 감안해서 하는 거지.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건 상관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누군가한테 들었다면 내부자 정보고 내부자가 아닌데 얘기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고 실적은 컨센서스는 하향돼 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와서 알아야지 나오기 전에 알았다면 그건 불법에 큰일 날 소리예요. 그잖아. 근데 지금 이 수구에 보면은 저도 귀가 팔랑귀야. 얇아 귀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기사를 케빈 선생님이 또 올려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나? 근데 이게 솔직히 미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얘네들이 지금 조금 전에 신한에서 6만주 8만주 가져갔잖아. 이렇게 여기서 얘들이 한 방에 10만주 확 때려버리면은 53,300원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편입을 해도 돼. 여기서 편입하는 분들의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실제 끝내주고요. 이게 소액주주들이 연합해서 이거 반대하니까 주가가 올라. 그건 똥딴지 같은 소리란 얘기예요. 기준을 명확히 잡자라는 얘기야. 어떤 기준이든. 그래서 이거는 50대 50분이 안 돼. 사실 지금의 요 1% 등락 범위는 뭐가 신한에서 53,300원, 53,500원까지 물량을 또 54,000원까지 물량을 10만주, 20만주, 30만주 잡아갈 것이다. 그거는 소설인 거고. 난 좀 기다려 볼래. 얘네 한번 쐈으니까 냅두면은 또 52,000원 초반까지 오면 난 그때 사야지. 그거는 일반적인 자산 기준에서의 편입 여력을 설정하는 거고. 내 규모가 크고 우리 방에서 들어갈 때의 편입 기준이 밑에다 걸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몇 주나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기준점이 53,300원 돌파의 기준이었으면은 뚫고 한호가 찍고 밀리더라도 오늘의 기준이 전일처럼 거래가 60만 주 있을 때 그냥 찔끔찔끔 오르다가 고점 한번 찔끔 넘기고 그 개념이 아니라 거래가 터져서 움직이다가 앞전 고점을 다시금 넘겨주는 흐름이라면 꺾여서 무너지더라도 들어간다. 그거를 일주월봉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해요? 분봉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 올렸느냐, 거래가 없이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 올렸느냐, 5MA, 20MA 거래량 살짝 터지고 움직였느냐. 에? 일단은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들어 올리겠죠. 응? 어차피. 그래서 일단 그 설정 범위의 흐름을 한 번씩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봐서 여기서 일단 제가 문자를 못 쏘더라도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 돌파가 되면 아니다. 난 이거 보니까 뭐 신한투자에서 뭐 돌파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되고 저 눌리면 들어가면 되고 윤정도는요. 그 5분봉에서 한번 계산 때려보면 되는 거지. 좀 20초 남았는데 빠바방 치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눌릴 거냐. 그럼 눌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쓱 내려오겠지. 거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못 견뎌서 한 만주만 툭툭툭툭툭 던져도 밀리겠지. 예. 하여간에 요거는 추가 편입을 할 거고 비중을 조금 늘릴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셔라.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자는 걸 떠나서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지금 매수세를 먼저 냅니다. 얼마예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약속했잖아. 19,070원 넘기면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19,070원 범위에서 추가 2.5% 5% 편입.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규 편입자 2.5% 편입.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점을 살짝 넘겨놓은 상태,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넘겨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9,000원에 일단은 편입 문자를 발송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중이 2.5% 비중 그다음 추가 편입을 하는 거니까 이제 추가해서 이제 5% 비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눌렸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마찬가지 이 차트 부분을 3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만약에 넘겨서 샀어.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 DB하이텍도 넘겨서 양쪽 다 넘기고 있어. 이것들이 화끈양 막그냥 일단은 18,900원에 문자 발송을 할 거예요. 일단은 할 거고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문자 발송을 합니다. DB하이텍 문자 발송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아시겠죠? 한미반도체 바로바로 연동시켜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윤정두보다도 이거 참 윤정두보다도 뭐야 결국은 종목 검색기 AI 윤정두가 더 똑똑하다니까. 6%에 나온 걸 15%의 매수세를 주고 있으니 그죠? 그리고 9%에 나온 애를 12% 추가 편입을 주고 있으니 누가 똘똘한 거야? AI가 똑똑한 거지. AI에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검색기 좀 받아가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검색기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색기 신청하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 DB하이텍 저기 잘라주시고 올려주시고 종목 검색기 좀 자르고 있죠? 제가 넣을까요? 지금 자르고 계시죠?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얼른 올려주시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뭐 문자는 나갔고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하다가 어차피 묶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묶어서 보고 있으니까 일단 둘 다 이렇게 되면 뭐 비중이 또 둘 다 확대되면은 조금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으실 수 있지만 매수세는 나올 때 또 윤정도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인 생각에.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윤정도의
AI 윤정도가 매매 사인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 놓고 보십시오.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추가 10%로 둘 다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추가 확장을 시킬 테니까 이번에 거래량 있을 때 하여간에 비중 물량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시고 이 영상 부분은 뭐 짬뽕이 돼 버렸어 순식간에. 일단 올려드리고 다시 녹화를 할게요. 올려드리고 지금 잠깐만요. 올려드리고 녹화를 하긴 할 텐데 넘어갈 것 같아 이게. 자,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 사실상 흥분 상태죠. 다시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그 시간이 오늘은 좀 실시간으로 일찍 올려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늦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9시 7분 실질적으로 9시 7분부터 볼까요? 아유 귀찮다 그죠? 다 올려드린 거 말씀드리니까 9시 7분 6% 17,480원 지금 19,000원 넘겼다가의 흐름이고 DB하이텍 쏴올립니다 미친듯이. 저게 지금 어디선가 들어오는데 특정 창구에 지금 특정 창구. 그리고 마찬가지 9시 10분 26분 12시 9분 12시 10분 또 태민 선생님 DB하이텍 수익 났습니다 해서 39% 233% 그리고 요 기준 요거는 이제 별도고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53,900원 공방 종목 검색기 시간별로 지금 올려드린 요 시간별로 일반방에도 뿌려주세요. 뿌려드리면 되죠 일반방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뿌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누락된 거 있으면은 누락된 것까지 다 뿌려드리면 되죠. 그죠? 누락된 거 2장 더 있을 거야. 요거 그리고 요거 일반방에 뿌려드리고 이 녹화본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압축해서 전체 다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 DB하이텍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정리하세요. 없으신 분들 현금 없으신 분들 정리하셔서 변동성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시고 거래 터지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물적 분할은 악재라고 인식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적은 우리가 하이닉스 가져가는 것처럼 삼성전자 가져가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린다. 다만 바닥을 찍고 돌리는데 실적은 검증을 하자. 밑도 끝도 없이 1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제가 잡아드려야죠. 어디서 누군가가 듣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내부자 정보입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일단 메인 화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렇게 메인 화면 찾아오세요. 오늘 뭐 검색기 해봐야 지금 시간까지 해서 종목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딱딱딱 끊겨서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이 나와 있는데 이 DB하이텍의 흐름 자체가 지금 불을 뿜고 있어요. 불을 뿜고 있고 여기서는 그럼 추가 편입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합니다. 10%로 늘린다고 표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거기서 다시 2% 등락 범위라고 한다면 54,200원 기준에 추가 편입을 일단 단행을 하고요. 수급은 일단 어찌됐든 단기 10%로 잡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이 됐으니까 신규 추가 재편입 추가 편입 2.5% 추가 7.5% 편입 그리고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 특정 창구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지금?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해서 58,000원. 그리고 최근 이슈는 뭐 이래저래 그리고
단기로 늘려놨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뭐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기준과 거래량의 급감의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 유입설 관심, 그렇게 해서 기준점 설정을 잡습니다. 지금 신한투자 쪽에서 툭툭툭 건드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더 잡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디서 이제 잡아갔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두 개가 겹쳐져 버렸어요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얘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 있는데, 밑에서도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양쪽 방향 다, 양방향 다 매수 매도가 크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져서 계속해서 변동성의 확장 국면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오후장 지금 뭐 12시 34분인데 오후장에 심사숙고에서 뭔가 뚜렷한 기준이 잡힌다면 심사숙고에서 기존의 변동성 종목을 잘라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손절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왜? 변동성 종목 주력을 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잘라내서 움직이자, 그건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를 정리해서 가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변동성 종목 기준에 변동성으로 대처한다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추가 편입의 기준은 일단 한 템포 쉬어가면서의 흐름으로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영상 녹화 올려드릴 텐데 두 가지만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자, 윤정들은 혼내주시고, 어떻게, 야 고점 왜 놓쳤니? 라고. 근데 고점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이거죠. AI. AI 윤정도 아니에요. AI. 그래서 AI 윤정도 종목 검색기 수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잘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 부분이 지금 다시 1분의 기준인데, 요거 또 뚫릴 것 같은데요. 54,500원 뚫리면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눌려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신한에서 아예 대놓고 4,440만 주짜리라서 1% 해봐야 44만 4천 주거든요. 뭐 얼마나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칠런지, 만약에 이게 진짜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오는 거라면. 또 키움 쪽의 매수도 뭐 꼭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샀다라고도, 글쎄요. 지금 투신 쪽의 추정치가 나오는데 어떤 물량일까요? 오늘 뭐 자금 집행하는 거 다 잡아내는 물량일까요? 그것도 하나 주의는 해야 돼요. 이렇게 앞부분의 흐름에 이렇게 들어오고 거래가 또 급격히 둔화되고,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못 쫓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 매매도 안 되고, 실적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뭐 행동주의 펀드 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뭐 꿈 같은 이제 기대 요인이고, 앞전 고점을 이제 넘긴 상태의 기준이란 말이죠. 54,000원을 그 넘긴 흐름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특정 창고 매수까지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분봉 다시 보시고, 일단은 좀 촘촘하긴 하지만은 지금 거래량에서는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죠? 요 부분을 조금 전처럼 신한이 잡아가면 20만 주 거래 터지죠 바로. 그러면 바로 이제 54,500원 넘길 거고, 살 거냐 안 살 거냐인데, 살 거냐 안 살 거냐, 얘네가 살까 안 살까 저도 몰라. 더 이상 살지 안 살지는. 다만 이제 그 평균 단가가,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52,000원이에요. 우리는 프리미엄이 조금 얹어져 있어. 우리는 얼마? 52,200원, 53,200원, 그러면은 52,700원 평균 단가야. 여기보다 조금 프리미엄 줬어요. 그럼 여기서 프리미엄 한 번 더 줄 거냐? 더 줄 거냐? 그 관점이잖아. 그거만 고민을 합시다. 그래서 5분봉하고 1분봉에 참 애매한, 무슨 설명인지 아시겠죠? 신한이 사면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게 되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기준에 매수가 들어오네요. 또 매수입니다. 그러면 54,300원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잡는데, 어떤 기준에 신한에서 치고 들어오네요. 뭐 그들이 위로 사겠다는데 뭐
밑에서 더 이상 기다리고 사기가 힘든가 보지. 얼마까지 더 살지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더 살지는 모르겠어. 프로그램도 이제 뭐 연동돼서 치고 들어오는 건지 몰라도 프로그램 들어오고 있고, 신한 쪽이 이 매도와 매수가 같이 걸려 있네요. 근데 매수가 일단은 어찌됐건 들어왔고,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 들어오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매수. 그렇게 해서 뭐 어제 좀 안타깝게 정리되신 분들, 우리 홍시영영 선생님께서도 제 편입이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리고 얘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합니다.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에서는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의 전략 부분은 오늘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두 종목 다 기준이 잡히고 있는데, 일단은 그 소형주 기준에서는 안 올릴게요. 뭐 소형주 같은 자락에서 계속 있는데 뭐 굳이. 그래서 DBI텍 쪽에 고점 계속 넘겨지는 흐름 부분들 잡아드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뭐 저쪽이 투신 쪽으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쪽이 뭐 차익 실현하고 두들겨 패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절대적이다, 얘를 절대적으로 설정해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예전처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계속 있을 때고, 지금은 그것까지는 일단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19,100원의 돌파 기준에서 만약에 추가 편입을 안 하셨다면 그 돌파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시 차분해지면은 종목별로 하나씩 다시 녹화를 할게요. 지금 두 개가 겹쳐지니까 원래는 한미반도체 프로그램 수급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엉성해졌고, 그다음 DBI텍은 신한 쪽이나 이런 쪽 좀 다시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애매해졌고, 지금 먼저 번에 우리 VVIP 방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우리 VVIP 방에 그거 찾으셔가지고 올려주시고, 물적 분할은 호재다. 어느 쪽에서 누구와 소액주주가 그 모임 연대가 뭐를 해도. 그리고 어제 DBI텍 설명드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어느 거 녹화하면서 DBI텍 설명을 했죠. 거기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DBI텍 오늘 거래 없으니까 다 정리하세요. 물적 분할은 호재입니다. 소액주주들 연대 반대하는 부분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반대하셔도 반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강하게 말씀드린, 굉장히 길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 두 가지예요. 그 기사 내용 올려주시고, 그 기사 내용 올려주시고, 왜 유료방에는 안 올리고, 무슨 유료방에 올려주세요. 본인이 유료방에 입장이 안 돼 있으면은 올려주라고 하면 되잖아. 올려줄 수 있는 분한테. 거기다 올려놓으면 뭐 할 거? 우리끼리 보고 그냥 얘기하자는 거야? 아니잖아. 올려주시고.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영상 뭐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해서 DBI텍 건 잘라내서 그거 뿌리고. 왜? 어제는 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맥락 좀 보시고요. 그리고 공지를 넣어놨으면은 공지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40분 동안에 누구 하나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